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적 심리적 통일연구소장 심진섭입니다. 오늘이 벌써 여러분들과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전번 시간에 주제가 바로 이제 우리 남과 북의 그 이질화된 모습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어요. 전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것은 뭐냐면 그 체제가 남과 북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질화가 됐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문화적인 성향, 문화 가치, 그다음에 문화적인 접촉, 그 의질 문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것, 그다음에 문화의 소재. 우리는 되게 이제 독자적이고 북한은 어땠었습니까? 국가 권력에 굉장히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그다음에 문화의 가치 지향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그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어땠어요? 굉장히 다원화주죠.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 같은 것이 막 반영됩니다. 북한은 어땠습니까? 되게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며 폐쇄적인 성격, 즉 주체 사상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전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자, 근대화 과정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은 이질화가 됩니다. 이미 뭐가 알려져 있어요? 38선에서 이제 휴전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6.25라는 굉장히 격동적인 어떤 그런 그 사건 이후에 서로는 서로의 길을 막 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근대화 과정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 전 세계에서 여자 선수 중에서 배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계 랭킹 1위가 배구계의 호나우두가 누구죠? 연금 수준이에요. 누굴까요? 김연경 선수죠. 저만을 보면 참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 선수가 이제는 외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한국의 그 프로팀으로 들어와서 이제 게임을 하겠다는 그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파격적인 그 연금 협상을 해가지고 정말 국민께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규 게임 전에 그 자기들의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면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제천인가 거기서 했었는데 그 여자 배구 팀에서 그 흥국생명에 바로 김연경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흥국생명하고만 겨루기만 해도 붙기만 했다면 어떻게 돼요? 다 3대0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뭐냐면 흥국생명한테는 1세트 못 될 것이라는 그런 그 사회 심리들이 쫙 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제 결승은 누구랑 붙습니까? GS 칼텍스하고 이제 결승을 하게 돼요.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역시 이제 한 세트도 주지 않고 역시 3대0으로 흥국생명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그 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반대죠. 3대0으로 졌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대0으로 졌어요. 김연경 선수를 그 GS 칼텍스 선수들이 전부 다 꽁꽁 묶었어요. 완전히 그물망수비해가지고 스파이크하는 그 지점을 알아요. 공 떨어지는 지점까지 다 그 감독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 그렇게 됐어요. 결국 이제 흥국생명 우승 못하고 김연경 선수는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되는데 저 김연경 선수가 이제는 끝났을까요? 그 배구의 선수 생명이 끝났을까요? 뉴스에는 막 그랬죠. 김연경이 뭐 완패 이런 식으로 조금 다 언론에서 다 그렇게 나왔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연경 선수는 김연경 선수일 겁니다. 아마 그 GS 칼텍스하고 붙었던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 아주 이제 뭐가 될 겁니까? 그게 이제 교훈이 돼서 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는 굉장히 상승된, 업그레이드된 그런 김연경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자율성이 보장이 되지 않은 나라라면 거기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랬다면 김연경 선수는 거기서 끝나. 우리나라는 모든 선수들이 옛날에도 보면 올림픽 나갔다면 그냥 다 끝나잖아요. 자율성이 없을 때.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마 다음번엔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대개 보면 우리나라 제가 이제 선수들 잘 이름을 모르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선수 연습하는 거 보니까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자율성 있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요. 우리는 어때요? 자본주의적 근대화죠. 자본주의적 근대화. 자유민주주의니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적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되게 보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보면 왜 연예인들도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다 키워가지고 정말 막 열심히 자기의 발전과 부를 축적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막 늘어나요. 북한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때는 어땠어요? 아직까지도 뭐랄까 이제 폐쇄적이 막 그랬었어요. 너 꿈이 뭐야?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장, 장군, 대통령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너 꿈이 뭐야? 나 장난감을 많이 가져놀고 싶으니까 문방구 사장 되는 게 꿈이야. 이런 꿈들이 막 나와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근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누구예요? 정말 막 부를 축적하죠. 정말 우리 못 살고 막 부를 축적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는 또 어땠어요? 정부에서는 새마을 운동이다, 뭐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같이 이제 같이 이제 취임새에 넣어가면서 같이 발전하잖아. 이게 바로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되는 거야. 북한은 어땠을까요? 북한은 다양할까요? 다양하지 않을까요? 사회주의 국가는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물론 참모들이 있어서 리더한테 조언을 하겠지만 결국은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죠. 근대화되는 과정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0년대는 어떻게 돼요? 1950년대를 겪어온 우리입니다. 격동의 50년대 남북전쟁을 겪고 가난한 시절, 요새 보니까 보릿고개만 나오는 그 시절이에요. 그때 한국이 잘 살았습니까? 북한이 잘 살았습니까? 아마 북한이 더 훨씬 잘 살았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모델을 누구로 잡아요? 서구의 모델을 잡아요. 근대화 모델을. 되게 많이 받았던 나라가 일본일 겁니다. 일본을 보고 그다음에 정말 남북이 똑같이 남과 민족이 분단됐던 동독 같은 나라를 모델로 삼아요. 그러면서 막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때요? 개방적이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도 군사 문화가 많았어요. 5.16 쿠데타 이후에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개방적이지만 집단주의죠. 개방적이지만 집단주의예요. 그때 어디도 많이 나가죠? 중동에도 많이 나가요. 중동에도 나기 시작하고 어디 이제 중동이 아니고 어디죠? 서독에 간호사들도 많이 가고 막 이런 것이 이제 개방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집단주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합리성이 차츰 증대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60년대 돼서 합리성이 막 증대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합리성이라면 뭐가 나와요? 자율성이 나오죠. 자율성이 나옵니다. 북한은 어땠을까요? 한 사람이 지배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회주의적 근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동원체제적인 근대화가 추진돼. 동원체제적인. 그때 당시에 60년대 어떻게 했습니까? 남조선의 리더 즉 박정희만 죽이면 통일시킬 때가 누구 넘어와요? 1.12 사태 나잖아. 1.12 사태. 68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김신조 지금 그분 살아계시죠? 김신조 때 넘어가서 청와대 부신 넘어왔었어요. 그 다음에 그해 가을인가 겨울로 막 넘어갈 때 울진 삼척에 또 100여 명을 또 막 보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동원체제 근대가 추진되는 건데 한국만 리더만 죽이면 될 거다.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렇던 뭐가 나오면 폐쇄적이에요.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을 몰랐어요. 그때 당시 남과 북이 스포츠를 하면 어땠어요? 이기거나 지거나, 물론 대한민국이 이기는 확률은 높지만 이기거나 지거나 계속 그랬어요. 그런지 문화는 어떻게 됐을까? 북한은 아주 굉장히 획일적인 문화, 주체 사상의 문화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이제 1980년대 들었는데 이제는 실용주의가 막 등장하죠. 그런 실용주의, 정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나한테 이기도 안 돼? 아니야,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럴 때 뭐가 등장합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확산해요.
물론 처음에는 이기주의도 있었지만 개인주의화 돼갑니다. 내가 잘해야지 남도 잘할 수 있다. 즉 어느 물건을 만들 때 내 물건이 좋아야 됩니다. 이 물건 하나의 물건이 좋아야지 부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질 때도 어떻게 돼요? 집을 질 때도 그 하드웨어 짓는 사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막 갖다 해놓는 이런 것들이 처음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전문성이 등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도덕성이 붕괴돼요. 그게 뭘까요? 대한민국의 정통성, 도덕성이 뭐였어요? 유교 정신이잖아요. 도덕, 삼강, 오륜. 삼강은 그렇고, 삼강도 대부분 다 맞아 들어갔어요, 그때는. 근데 오륜 어때? 남녀가 유별하고 뭐하고 막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다 없어져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관학교에서 졸업할 때 보면 1, 2, 3등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참 남자 없어요. 전부 다 여학생들이에요. 사법고시 패스할 때 남학생들이 많아요, 여학생들이 많아요. 1차 1, 2, 3등 나오는 거 보면. 행정고시 공무원 시험에서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작년인가부터 역전되기 시작해요. 50% 이상이 여자예요. 대단하잖아요. 정통성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자체가 인정이 돼.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계화되죠.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198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그렇게 되죠. 북한은 어떻을까요? 사회주의 가치 규범이 북한도 역시 변동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도시화되겠죠, 도시화. 우리나라는 아파트 천국인데, 아파트 세상인데, 북한은 어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완전히 도시화됩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될까? 교육 수준이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더 다양화시킬까? 아니에요. 계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그게 틀립니다. 그렇지만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요.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회 통제가 많이 좀 느슨해지죠. 제가 아는 탈북자분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제 평양 살다가 중강진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밀려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쌀이 없더랍니다. 쌀이. 그래가지고 이제 개성으로 와요. 개성으로 타고 와가지고 이제 이 안에다 막 쌀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주머니 다 만들어 놓겠죠. 그러면 5마리까지 들어간답니다. 5마리. 옷 다 펴서 놓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쌀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팔면 뭐 10배 막 이렇게 남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뭘까요? 자본주의가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단 작전 했을 때 그 일부 중에 하나가 이제 물품 작전이에요. 물품도 막 보내요. 물품을 보내면 물품이 주워지면 그것이 어디에서 팔고 그랬대요? 뒷골목 장마당이라고 있어요. 물품 파는데 거기에서 많이 거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심리전, 즉 물품 작전이 북한의 뭐라고 그럴까, 시장 경제를 이끌었다는 그런 설도 있어, 얘기도 있어요. 그때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보냈던 물품들은 정말 좋았어요. 최고급만 보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혁명 후기 세대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등장을 시작하죠. 물론 이제 혁명 세대는 김일성, 김책 뭐 이런 사람들, 최현 이런 사람들이었겠지만 그 자식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식들이 등장. 그것도 혁명 세대 그 다음 세대지만은 김정은 뭐 이런 사람, 지금 최용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혁명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의 자녀가 나오잖아요. 김정은이도 거기잖아요. 김정은이 바로. 이 세대 등장해요. 이 세대들은 어디에? 유학파잖아요. 유학파. 서구 세계의 모든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개방화될 겁니다. 많이. 그런데 이제 개방화되면 끝나는 거니까. 사회주의는 몰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공업, 무기로다가 뭐 탱크니 포 이런 거보다도 어때요? 가볍지만은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경공업 위주 정책이 바뀝니다. 장마당 같은 게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많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 물질주의적 개인 욕구가 증장을 해요, 안 해요? 상승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실용주의 정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비교하는 것. 이 물건은 남조선 건데 정말 잘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발달됐으면 참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정말 전 세계가 완전히 암흑 세계 아닙니까? 답답하고 참 이것이 빨리 백신도 개발되고
실용화 이제 많이 상용화되면서 일반화돼서 빨리 치료화까지 특효화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문화적 심리적 통일을 추진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북한과 이주화 되었을 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체제 상위성, 두 번째 근대화 과정에서 비전이 이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